애청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미사일 파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해상 전력에 대한 접근 거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이 공개됐는데요. 접근 거부 능력 말 그대로 적의 자산이 우리 영토나 우리가 정한 지역 근처로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한국형 독침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 그 스펙 한번 알아봅니다. 지난 15일 지상의 수직발사관에서 발사된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해면에 닿을 듯 낮고 빠르게 날아 바다에 서 있는 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이 공개됐는데요. 엄청난 속도에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냐? 마하 3의 초고속으로 500km 밖에 있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빠른 속도로 인해서 적 함정이 대응할 시간을 정말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요격당하기 전에 타격할 수도 있어요. 또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서해는 물론 동해상에 있는 모든 함정을 타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 최대 사거리가 500km 안팎에 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해상에 중국 항모전단이 배치되면 제해권이 장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가 생긴 셈이죠. 독도나 이어도에서 주변국과 해양 분쟁이 발생할 시에도 효율적인 전제 타격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신상의 어떤 값을 하나요? 하겠죠.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정확도는 뛰어난데 속도는 보통 음속을 약간 안 되는 수준, 즉 아음속이라서 현재의 요격 체계로는 요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해군의 주력 대함미사일은 해성만 해도 최고 속도가 마하 0.95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3배의 속도를 가진 초음속 순항미사일이면은 아무래도 요격이 그 이전의 아음속 미사일보다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음속, 아음속, 음속 뭐 이런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음속은 소리의 속도죠. 마하 1이 소리의 속도라고 가정하면 마하 1이 살짝 안 되는 마하 0.9에서 1 사이가 아음속이고 마하 1을 넘어가면 초음속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마하 1이 대략 1초에 340m 정도를 얘기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수면 위에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고도로 바다에 붙여가듯이 초저공으로 비행하면 또 레이더로 탐지하기도 어려워서 요격이 더 힘들어지는데 문제는 기존에는 아음속 미사일이 이렇게 초저공으로 비행하던 게 이번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초음속 엔진 기술, 정밀 제어 기술, 초고온 내열 소재 기술 등 정말 첨단 항공 기술이 다 집약된 무기 체계여서 아음속 순항 미사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데요. 이런 거는 좀 칭찬해줘야 됩니다. 박수. 자, 이번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발사 성공은 앞으로 우리나라 영해에 접근하는 세력에 대해 더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국산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의 외형이 러시아의 초음속 미사일 P-800 야혼트와 흡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K-야혼트다. K-야혼트 줄여서 캬혼트. 자, 그간 우리의 초음속 미사일이 야혼트의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를 어느 정도 확인해준 셈입니다. 야혼트는 길이 8.9m, 직경 70cm, 무게 3.1톤으로 최고 속도 마하 2.5 내지 3의 고속으로 300km에서 최대 600km까지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에 공개된 국산 초음속 미사일의 재원을 추측해본다면 사거리는 최대 550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3 이상, 길이는 6.7m 이상, 직경 0.5m 이상, 중량 1.5톤 수준으로 P-800보다는 조금 작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자세한 재원이 발표가 안 돼서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레이더 및 열상 장비 등 다양한 정밀 유도 장비를 갖춰 정확도도 높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램제트 엔진이 탑재된 거 아니냐라고 추측되고 있고요. 왜냐면 이 모양 자체가 이 주둥이에 딱 램제트 엔진에 어울릴 것 같은 굉장히 큼직한 공기 흡입구가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램제트 엔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양산 배치된 초음속 대함 미사일 야혼트가 서방 세계에 알려진 걸로는 가장 유명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지만 그게 처음은 절대 아니에요. 초음속 미사일의 양산 및 배치는 구소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방 측 미사일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아음속인데 구소련은 요격당할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이 운동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70년대부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실용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P-500 바잘트, 러시아로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속도가 초음속이면 그만큼 탄두와 요격 시간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요격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한데 또 초음속으로 날아가면 그만큼 운동의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적함에 가해지는 타격이 더 커지고 목표와 가까운 곳에서 요격을 당하면은 이게 설령 요격을 당해서 엔진이 꺼졌다. 나 안 멈춰? 계속 돌입하면서 적함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P500 같은 경우는 무게가 무려 4.8톤, 탄두 중량이 거의 1톤, 하푼 탄두의 4배가 넘습니다. 이 엄청난 물건이 마하 2.5로 날아가니 일단 맞으면 대부분의 함정은 뼈도 못 추릴 판이에요. 심지어 탄두가 불발이 나도 운동의 여지만으로도 정말 어이쿠 할 수준,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준이죠. 구소련은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에 아주 공을 많이 들였어요. 1980년대부터는 성능이 더 개량된 P700 그라니트, 화강함이 등장해서 실용화됩니다. 근데 문제는 서방 측 방공함도 이제 이지스함이 등장하는 등 성능이 정말 빠르게 개량되면서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미사일의 한계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2002년부터 등장한 것이 러시아의 P800 오닉스입니다. 이 오닉스가 보석의 일종으로 마노라고 하는데 수출명은 야혼트인데요. 이게 또 러시아어 루비예요. 야혼트는 이전의 그라니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사거리도 짧고 탄두 무게도 좀 작아요. 그래도 최신 버전으로 가면 약 800km까지 나갑니다. 하지만 탄두 무게는 200에서 300kg. 아무래도 그라니트보다 작아지고 전체 중량도 한 1톤 정도 가벼워진 3톤대 정도로 좀 부담이 적어졌어요. 하지만 고체 로켓 부스터와 램제트 추진으로 날아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램제트는 상당한 속도가 붙어야지 시동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체 로켓 부스터로 속도를 내고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램제트가 가동돼서 미친 듯한 속도가 나오는 거죠. 속도는 고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마하 2.5, 최대 마하 4.5까지 나갑니다. 정말 빨라요. 상대적으로 작아진 덕분에 이 그라니트나 바잘트 같은 예전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순양함 정도의 엄청난 함선들, 만재배수량 1만 톤 뭐 이런 괴물들 이런 거에만 탑재되던 정말 아주 골치 아픈 놈들이었는데 야혼트 같은 경우는 구축함이나 전투기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가 가능하며 당연히 잠수함 발사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행 고도가 최저 10m까지 낮아진 겁니다. 물론 모든 비행을 고도 10m로만 쭉 가는 건 아니고 높이 비행해서 빨리 날아가다가 목표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제 10m 고도로 쫙 내려와서 날아갑니다. 이러면 요격 가능성이 확 줄죠. 목표에 아주 가까이 근접한 상황에서는 뭐 그 절반도 안 되는 고도까지 낮춰서 비행하게 됩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날아가는 거죠. 자료에 의하면 1m까지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물론 1m까지 낮추는 거는 그렇게 멀리는 못 가겠죠. 러시아는 이 야혼트 미사일 해외에도 수출하기 때문에 러시아 말고도 4개국이 운용 중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이제 합작해가지고 야혼트를 기반으로 브라모스라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현재 운용 중이고 이 브라모스 미사일은 또 따로 수출도 해요. 현재 동북아에서 지금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실제로 만들어서 배치까지 한 나라는 중국과 대만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러시아의 KH-31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베이스로 개발된 YJ-12 사거리 400km의 최대 속도 마하 4와 구소련의 P-270 모스킷 대한미사일을 운용 중입니다. 대만은 2007년부터 슝팽 3이라고 불리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운용 중인데요. 최대 사거리는 약 400km이며 구축함에 탑재해서 운용됩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성능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거는 기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수직 발사관에서 장착이 된다니까 정말 많은 배들에서 좀 운용이 됐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이게 그냥 대한미사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지 공격 버전까지 나오면은 정말 상대가 피곤해지지 않을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나온 건 암속이기 때문에 적이 저공 방공망이 발달한 나라 같으면은 요격당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같은 고도를 저공으로 마하 2, 3짜리가 날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요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와 싸우는 상대가 피곤해지는 건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